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정점 고도 99.8km와 2차 정점 고도도 찍으면서 예정된 비행 궤도에 따라서 1,500km 개선의 공해상의 목표가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설명했고요. 관련한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전 세계가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HBM용 D램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17만 장까지 확대합니다.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 외에도 굴지의 인공지능 칩 회사들의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8일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역시도 D램과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이 지속됐으며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에 디스플레이 영업이익까지 급감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기 위한 전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칭송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날 미국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전쟁은 끝날 것이고 트럼프는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장 갈수록 탄력세를 조금 잃어가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쪽으로의 코스피 매수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파는지 또 어떤 종목을 사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들 현재 시장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종가 어떤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는지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의 시장 종가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상승 종목군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지수의 약세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젠슨 화계에 따라서 이 악재를 고스란히 반영받은 모습인데요. 이와는 대조되면서 마이크론은 지금 시간외에서 10%가량의 급등 양상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도체 주들에 관한 방향성들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하는 기조 보여주지만 어제 탄력을 나타냈었던 2차전지 셀사들도 엇갈린 양상들 현재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 찾아봤더니 운수장비, 조선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매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금융주들은 오늘 크게 탄력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의 모멘텀이었던 조선주들은 그러한 탄력세들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또 삼성카드와 키움증권과 같은 증권사들 역시도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해주면서 장중 한때는 100만 원까지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약 4%가량 상승의 양상들을 보여오면서 JP모건 헬스케어에 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옵니다. 반면 HLB도 상승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도 강하고요. 운수 장비 쪽으로의 외국인 수급들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급 동향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 화요일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모멘텀들 열심히 챙겨보셔야겠죠. 저희가 오늘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전략들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2부도 출발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저희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들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사실 오늘 이 CS2025의 이 기조연설을 맡았던 젠슨 앙의 메시지에서 다소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나왔는데 마이크론을 언급을 했죠. 차세대 칩에 들어가는 DDR7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닌 마이크론을 우선해서 좀 적용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 근데 이 부분을 국내에서 너무 이제 기대 요인들이 좀 컸던 탓은 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동안 좀 기대감이 그리고 좀 수급적인 어떤 이 연속성을 좀 보여줬던 HBM 관련주들의 하락 전환 내지는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는 어떤 배경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HBM이 아니라 DDR7이라는 건 고사양 디램이죠. 고사양 디램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일부분에서 뭐 마이크론이 좀 적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뭐 엔비디아와에 대한 향후의 어떤 뭐 사업 부분에서 뭐 배제가 되거나 그런 요인들은 좀 아니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단순한 어떤 노이즈로 좀 일시적으로 좀 인식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차세대 AI 칩에 관련된 전략을 좀 제시했다는 점. 이 부분은 AI의 확장성들을 좀 예고했고 차세대 칩에 좀 적용되고 있는 HBM 반도체 칩은 한 500여 개 이상이 탑재가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은 계속해서 피크 우려감 또는 이 고점론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좀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우려 요인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 요인으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당 대소에 대한 노이즈는 일시적 그리고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 노이즈가 가끔 또 끼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섹터군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또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핫 섹터와 핫 종목 시간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을 이끌었었던 강한 섹터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종목 선별해서요. yes or no로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핫 섹터, 핫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수의 기회가 열려있는 종목이 있을까? 오늘도 섹터 단으로의 접근 먼저 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섹터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또 대체 좀 강하고 셀트리온의 상승폭은 좀 미미한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에서는 뭐 물론 알테오젠, HLB, 뭐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같은 이제 종목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면서 일정에 관련된 기대감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다. 다만 우리가 최근 일정 모멘텀이 CS2025 대비해서 관련 좀 로봇이라든가 AI,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보다는 수급에 조금 더 반영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단기적인 일정이 좀 얼마 이제 채 안 남다 보니까 세로인가요? 쪽? 그렇진 않나요? 지금은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제 반영이 됐나요? 오늘 CS 관련된 어떤 일정 모멘텀 일부 좀 세로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우려할 만한 좀 요인이 과연 좀 있었는가. 아직 뭐 개최됐던 이 내용들이 공개된 이후에 뭐 최근 2년간 CS20의 행보를 보면은 오히려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금 좀 재차 상승했던 일부 주도주가 좀 나왔다는 점에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오늘의 상승은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가지 종목인데요. 대표님 네. 저희가 yes or no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요. 하나하나 종목 키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저는 ST팜 두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언제나 저는 항상 긍정적인 종목에 대한 표현, 아. 긍정적인 예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스맨. 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스, ST팜도 예스인데 예스맨. 사실 이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항상 제가 좀 강조드리는 종목의 투자 포인트들 실적은 주가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투자 기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보여줬던 수주 확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이익 기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최근에 100만 원대 돌파 이후에 다시금 재차 100만 원대를 하회했던 이런 주가 흐름들은 국내 정치 리스크, 수급적인 어떤 부재 요인들이 좀 가장 컸던 이유였지 모멘텀의 훼손 관점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국내 정치 리스크가 정상화되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지난 10월 20일 고가였던 110만 원대 전 충분히 좀 돌파를 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단기적인 수급 유입에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자. 서서히 해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에 집중된 개별 수급이 다시금 이벤트가 끝나면서 차익 매물을 강하게 좀 소화하고 난 이후에 이 수급의 방향성이 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부터 실적주를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언급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ST팜 이야기도 저희가 마저 들어본 이후에요. 이 섹터 단의 어떤 전망도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ST팜은 왜 예스 의견 주셨을까요? 네, ST팜도 역시 실적이죠.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연내 통과가 되지 못하고 기중 이후에 이제 올해 트럼프 집권에서에 대한 이 승인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주시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직면하게 됐는데 일단 이러한 생물보안법의 시행과 좀 논의를 하더라도 ST팜의 경우에는 올해 좀 기대될 수 있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ST팜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약의 원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라이텔로라고 불리고 있는 이 혈액암 치료제에 관련된 원료의약품을 좀 공급을 할 예정인데 이게 작년도 6월에 좀 승인받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된 치료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좀 앞둔다면 ST팜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공급 효과들로 인해서 실적의 좀 반응 효과가 크게 좀 나타내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입니다. 이 부분은 노바티스의 신약인데 고지혈증 치료제에 관련된 3분기 유입량들 전체적인 어떤 이 제품의 판매량들을 좀 고려했을 때 올해 연간 판매량은 약 1조 1천억 원 정도에 대한 판매가 좀 예상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수요가 그만큼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ST팜이 유럽, 특히나 이 스위스의 노바티스인 이 글로벌 제약사를 좀 픽으로 해서 여기 관련된 공급량들이 재차적으로 좀 증가될 경우에 ST팜의 올해 기대될 수 있는 실적 추정치는 2024년도에 대비해서 약 45% 정도 증가된 수익 기대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종의 신약이 연내 승인을 좀 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ST팜이 해당되는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위탁 생산 체제를 맡아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꼭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ST팜 쪽에 관해서 예스의 의견을 대표님께서 주셨는데 자, 그럼 섹터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왜 CDMO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셔서 대표님께서는 좋은 전망치들 내놓으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님. 네, 오늘의 어떤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는 네. 일단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 두 가지 측면이죠.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신약의 시판 허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의 여러 가지 투심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비교 우위지표가 좀 달라요. 약을 대신해서 만들고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테오젠이나 뭐 유한양행처럼 시판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향후에 약을 팔아서 많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분명 이익 지표는 신약을 만들어서
10한억원을 이뤄서 판매할 경우에 마일스톤 로열티 그다음에 전반적인 판매량 등과 연동된 숫자들은 이 파이가 훨씬 더 크죠. 다만 승인 확률이 좀 적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CDMO사에 관련된 올해 좀 잠재적인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서 빅파마들과 협업을 통해서 투자 유치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공동 개발 이슈까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대형 바이오주 특히나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유한양행처럼 올해 보면 FDA의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계속되는 이제 좋은 의견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사실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CDMO 쪽은 생물보안법이 계속 좀 지연이 되면서의 악재들도 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시금 좀 상세해주고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까요, 대표님?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사실 이게 일시적인 어떤 수급은 좀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은 좀 되겠지만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만 하더라도 FOMC의 금리 여기서는 뭐 패드워치의 경우에는 89.3%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제시했다는 것들은 이번에는 인하가 아니라 다소 매파적인 인하 속도가 시작됐다는 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의 외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래 쉬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선별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부각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핫섹터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했고요. 두 번째 핫섹터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핫섹터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섹터 좀 주목을 해볼까요, 대표님? 예, 저는 두 번째 섹터의 경우는 조선. 역시 조선이죠. 네. 그리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같이 좀 병행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에 대한 내러티브가 가장 좋고 좀 두 종목 중에서는 역시나 일편단심. 조선 기자재 부분에서는 한화 엔진 그리고 조선주에서는 역시 삼성중공업을 재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도 예스맨인가요? 그렇죠. 네. 늘 일관된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스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마켓 쇼쇼 시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조선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래서 저희가 뭐 다뤘던 종목들 대비해서 현재 뭐 굉장히 좀 많이 주가 좀 상승을 했었고 네, 그럼요. 하나 엔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같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지난 3분기 실적, 전반적인 어떤 수주 목표량들은 70% 정도에 대해서 목표 수량을 좀 채웠고 4분기 기조까지 확인을 해보면 저는 초과 수주 목표량들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고환율 기조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외화 환산 관련된 이익 기조가 조금 더 실적의 어떤 반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오늘 전반적인 조선주의 상승은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가장 좀 크게 나타났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선주 전반적인 종목들보다는 미국의 조선사를 좀 인수했던 뭐 필리조선소를 좀 인수했던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 이 부분은 미국의 MRO 시장에 관련된 어떤 최대 수혜 효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지만 저는 항상 구름 속에 가려진 해를 보자. 그렇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삼성중공업 하나엔진을 재차 강조드린 이유는 사실 MRO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캐펙스들을 LNG 선박의 어떤 수요와는 좀 비교될 수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미국 내 천연가스에 관련된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면 LNG 선박의 추가적인 어떤 발주 그리고 여기 관련된 연동된 수주들은 아마 올해 1분기 이후부터 좀 본격적인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현재 도크가 2021년도 리드타임 안에서 공급량들이 좀 더 끝냈던 부분들에 대한 잔해 도크에 관련된 양들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꽉 찬 도커들은 중국이나 그 이외 국가에 대한 외주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외주를 주면서 이원화 정책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다른 조선소들과의 비교해서 밸류체인이 좀 약하다는 어떤 그런 약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중공업 항상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기자재 업종 중에서 엔진을 항상 계속 엔진?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이유가 지금 엔진이 아마 올해 2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DF 엔진의 경우에는 공급량들이 아마 부족해지는 현상이 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중국 역시도 수요 부분들에 대한 대체를 국내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연료 엔진, DF 엔진에 관련된 수요는 지금 뭐 HD, 현대 뭐 마린 엔진 같은 그런 어떤 엔진사들과 현대 뭐 힘쓰도 마찬가지죠. 엔진 기자재 업체들의 전반적인 어떤 공급량들,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물동량들이 좀 제한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오히려 가격 상승의 이점으로서 선별 수주가 좀 더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대해서 뭐 LNG 선박의 수요는 DF 엔진의 선박과 좀 일맥상통한 어떤 수주 연동 효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주목해 본다면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조 플러스 안정적인 수주 확대 부분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종목 두 가지에 관한 전망치들을 예상을 해봤는데 일단 조선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꿈틀거리면서 움직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조선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의 모멘텀에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미 좀 오래되긴 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올해까지도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조선주들은 신고가 영역을 가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탄력들이 좀 주로 집중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전략들은 어떨지 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 번 좀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조선주가 고점에 고점을 더하다 보니까 이게 꼭지가 아닌가. 그게 그래서 꼭지가 제가 아닐까. 비교할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그렇다면 변압기는 왜 이렇게 갔습니까? 변압기, 전력기기, 그다음에 전선주가 그만큼 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간 건 아닌가. 장사 잘했고 이익 많이 낸 거 알겠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니까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요가 얼마만큼 지속됐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 형성들이 좀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조선이 피크아웃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남아있지만 네.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는 정책 거죠. 기대감 아직도 그리고 있다. 리드 타임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 30개월. 그렇다면 지금 올해 일어날 수준은 역시나 2022년도 수준입니다. 올해 2023년도 수주성과 2024년도에 대한 선박 수주성가들을 좀 고려해 보면 2025년도와 2026년도까지는 안정적인 수주 베이스를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는데 물론 선박의 수주량은 감소한 것은 맞지만 고부가 선박을 수주했다는 점에서 이익 지표 훼손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다 해서 환율 효과를 좀 고려해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요인에 이익 기조를 좀 더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선주 안에서는 오늘 뭐 하나오션, HJ 중공업이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 영역이지 않나요? HJ 중공업.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미매 움직이는 어떤 종목들보다는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될 수 있는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사실 조선 빅3에 비해서는 뭐 수익 지표가 좀 가장 좀 떨어지긴 한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됐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주의 연동 효과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좀 뭐 HD 현대 미포라든가 현대 중공업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수주의 어떤 연동 베이스들은 조선주가 재차 상승을 할 때보다는 항상 강조드렸듯이 많이 쉬어갈 때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업들은 또 계속되는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HJ 중공업이 15%가량의 또 급등 양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조가 계속될지가 사실은 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트럼프발에 관한 정책을 다시 반영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선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것 역시도 주가의 탄력을 줄 만한 요인이 될지 아니면은 이미 예상했던 실적이다 보니까 주가의 영향력은 미비할지 두 가지의 또 의견 중에서는 대표님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싶으세요? 오늘의 상승은 사실 미국 정책 기대감이고 아직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도 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봐도 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의 수주 성과가 꺾일 것인가, 실적이 제한적일 것인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더 많은 수급을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HJ 중공업 같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는 고점 부근에 대해서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고 해당되는 지표들을 조선기자재 대장주, 뭐 한화엔지닝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분산 투자 효과로 좀 이어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도 우리가 또 선별적인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중국 조선에 관한 그러한 우려감들 영향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우리 국내 조선주가. 그런 리스크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오늘 뭐 나왔던 뭐 어떤 메시지가 때문에 사실 오늘 조선주가 좀 강한 흐름을 올랐는데.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일단 미국의 향후의 어떤 조선 정책들을 중국과 좀 하기에는 굉장히 현재 뭐 전반적인 그렇죠, 어떤 여러 정책이죠. 가지로. 네. 대중 견제 수위가 좀 높아지는 형국에서는 그만큼 선택지는 한국 아니면 일본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조선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수주 성과라든가 양산 능력들을 좀 더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우월한 선택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뭐 한미 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MRO 사업들과의 연계점들을 볼 때는 저는 국내가 가장 큰 선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재차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들까지도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섹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둘 다 예스를 가지고 오셨지만 네. 뭐 그 중에 하나를 꼽아라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종목이 더 빨리 탄력이 좀 나와서 대표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에 좀 더 빨리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엔진과 삼성중공업 중에.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수급의 관점에서는 하나엔진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죠. 빠를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수급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의 조선이 올라갔던, 오늘에 올라갔던 관점은 미국의 MRO 사업 수주. 그래서 미국 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던 하나오션. 그런데 최대 주주는 하나오션이 아닙니다. 하나 시스템인데 맞아요. 하나 시스템 주식이 좀 잘 못 가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수급이 가는 방향은 하나오션을 좀 픽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점진적 그리고 안정적인 우상향을 좀 할 수 있다는 종목에서는 삼성중공업인데, 이 부분은 MRO와는 좀 무관한, 저는 오히려 LNG 선박이 가는데 향후 발주량의 증가 부분에 저는 무게를 좀 더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수급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좀 꺼지면서 계속 좀 심한 변동성을 좀 보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주 성과를 좀 기반으로 해서 재차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본다면 저는 삼성중공업이 충분히 좀 대안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엔진과 삼성중공업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도 저희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준비해 보셔야겠죠. 이 CTMI 속에서요.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저희가 열심히 한번 톱업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안에서 또 시장 힌트 그리고 공략주들도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가 보고 나서 또 시장 전략들, 내일 시장에 관한 대응들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올게요.
네,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탄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양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 기조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선물 쪽으로의 매수세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축소됐습니다만 외국인 수급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도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저희가 마감 지어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오늘 시초 대비에 대한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소폭 좀 반감은 좀 됐지만 실망할 좀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가운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안도할 수 있겠고, 다만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57조 원까지 가량 좀 증가가 됐다가 다시 한 거래일 이후에 좀 54조 원대까지 약 3조가 또 이탈이 됐죠. 이 부분은 일시적인 어떤 수급의 방향성들, 특히나 뭐 증시 예탁금들이 60조에서 60조 원 중후반까지 좀 올라가야만 코스피의 어떤 2,800, 2,900선 이상에 대한 어떤 수급 기조를 우리가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되겠지만, 아직까지 60조 원대의 또 회복 여부는 다소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닥이 오늘 보합권에서 좀 소폭 상승 마감 좀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폭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들은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 이후에 일부 좀 실망감들이 좀 반영된 효과, 그리고 CES 2025를 앞둔 일부 종목들의 어떤 쉬어가는 구간, 즉 세론 효과가 좀 일부가 좀 나왔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된 기술이 공개가 되고 전략들이 다시 한번 좀 재차 공개가 됐을 때 해당된 기대 요인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최근 한 10거래일간의 한 5거래일에서 한 10거래일간의 어떤 흐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로봇, AI, 의료 AI, 그리고 양자 관련된 기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폭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고 있던 부분들은 미국은 CS 2025를 앞둔 어떤 세론 효과들보다는 오히려 기대 요인 안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차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올해 서비스 상용화, 그래서 앞으로 핵심적인 기술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개별적인 어떤 접근 내지는 선별적인 어떤 투자 접근은 아직까지는 좀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어지는 뭐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컨퍼런스 일정 같은 기대감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어떤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젠슨항의 기조 연설에 따라서 주가 탄력을 나타내는 종목군들 몇 가지 눈에 띄고요. 사실 지난 로보택시 발표 때는 거의 다 세론이 나왔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젠슨항 기조 연설 때는 오히려 주가 탄력과 모멘텀을 실시간으로 받아가는 국내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기조 연설 그 시점을 필두로 해가지고 SNS라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좀 마감이 지어졌거든요. 네. 어떤 뉴스들이 들려왔던 거고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대충 내용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를 통해서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혁신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와의 관련된 어떤 파트너십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SNS이 오늘 장중에 갑자기 한 19% 정도까지 16%대까지 좀 상승했다. 현재 좀 2% 정도 14%대까지 지금 현재 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뭐 시가총액이 836억이죠. 전일 시가총액 기준에서 현재 시총이 좀 낮다는 점. 그래서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SNS에 해당되는 이슈로 수급의 연속성들을 조금은 좀 가져가지 않을까. 다만 해당되는 부분들을 큰 폭의 상승 요건들보다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하는 것이 저는 금물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파트너십이 단순하게 부각됐고 해당되는 메시지 코멘트 하나를 통해서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이 내일 수급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그 재차적인 어떤 기대감들 좀 가기에는 명확한 기술적인 어떤 체크 내지는 어떤 수혜 여건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SNL 뭐 관심 있게는 좀 보시되 많은 비중보다 적은 비중의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CES 2025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특징주들이 좀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것 같은데요. 연속성으로 보기에는 연속적인 수급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해서 대표님 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대표님께서는 이제 CES 2025에 관한 모멘텀을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오늘은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이 일정 모멘텀이 계속 반영이 된다면 다른 섹터군들 쪽으로의 수급 올 수 있을까요? 관련주로서? 어떤 저는 섹터 보시나요? 네. 반도체 소부장주의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HBM 관련된 소부장주 이미 추세가 좀 확연하게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확연하게 추세를 좀 전환했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최근 3거래 일동, 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이틀간 그렇게 많은 상승폭을 좀 이뤄진 거 우리가 보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이롭다라고 좀 저는 표현을 너무 좀 하고 싶어요. 놀랐어요. 네. 그런 것들은 시장의 기대치, 견조한 AI가 단순하게 CS2025의 이벤트만 반영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만큼 올랐을까요? 그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CS2021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16단 모델에 관련된 HBM3 16단 사상 처음으로 좀 공개를 하죠. 이 부분은 기술의 선점 기대감 그리고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엔비디아가 GPU 시장, AI GPU 시장을 현재 뭐 선점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2중, 3중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확장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HBM 특히나 모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HBM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고 특히나 SK하이닉스와 밀접한 연관 체인들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들이 쉬어는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로봇 같은 종목들이 오늘 한 2거래일 정도 선별적인 어떤 약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강했지만 로봇주들도 수급.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성과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이번에 해당된 기술 공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먼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라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언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로봇 쪽이.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로봇의 경우에는 뭐 저는 모든 종목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몇몇 핵심적인 어떤 종목들 충분히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들까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 얻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슈 TMI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를 골라오셨고 이 이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벌써 열려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이슈들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가? 예, 오늘 CS2025에 관련된 이벤트를 좀 앞두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저는 유리기판 소재인데 오늘 사실 제가 좀 준비했던 어떤 네. 방향들보다는 조금 쇠퇴됐죠. 오늘 젠슨항의 사실 고춧가루 바람 아닌 때문에. 고춧가루 때문에 고춧가루를 뿌렸죠. 약간 네, 조금 맞아요. 김이 좀 센 그런 맞아요, 김이 형국도 셌습니다. 있지만 아직 뭐 이벤트가 좀 남아있으니까요. 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유리기판이 이번에 아마 CS2025 행사를 통해서 좀 공개가 좀 될 예정인데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들은 과연 이제 유리기판이 꿈의 소재 그래서 앞으로 상용화되기까지에 대한 이 기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연 이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들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SKC 앱솔릭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된 내용들 이제 조기 양산을 합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개화가 시작돼서 앞으로 상용화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안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PCB 기판 대비해서 약 40% 정도에 대한 속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패키지의 두께가 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소모량들이 기존의 기판 대비해서 절반가량 좀 낮기 때문에 발열을 낮추면서 전기도 덜 먹는 그래서 지금 AI의 데이터 센터 향해 좀 들어가는 AI 칩을 좀 잘 구현시킬 수 있는 기판에서에 관련된 어떤 가장 대안적인 그런 어떤 소재가 좀 유리기판이 좀 될 텐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단점도 물론 있죠. 뭐 휨과 뭐 재현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대량으로 좀 양산할 수 있는 어떤 수율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어떤 이슈도 좀 있지만 이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현재는 좀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재 1세대 AI 뭐 데이터 센터 향에 들어가는 모든 기판들의 가장 큰 화두는
열 발생량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공냉식기법이죠. 차가운 공기를 계속해서 주입해서 데이터 서버 관리를 좀 하는. 근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이 데이터 센터를 좀 가동할 때 좀 드는 전기량보다 열을 식히는 데 가동되는 전기량들이 70% 맞아요. 70%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데이터 센터를 과동하는 것인지 아마 이게 열을 좀 냉각시키는데 전기를 쓰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해석 차이가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냉식견법을 조금 더 전력 소모를 좀 줄이는 방점에서 액침 냉각이라는 그런 기술까지 좀 왔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다. 액침 냉각보다 그럼 유리기판이 더 차세대 기술인 건가요? 뭐 이게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열을 식힐 수 있는 대안적인 요소가 없다 보니까 공기에서 물을 이용해서 좀 식혀보자. 이것도 안 되니까 아예 서버를 물에 담가서 식히자. 이렇게 갔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대안 요건들이 현재는 좀 진행 중에 있지만 차라리 원천적으로 이 소재 자체에서 열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뭐가 방법까지도 뭐가 마련이 있을까? 된 거죠? 네. 이런 대안적인 효과 안에서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나왔고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은 조금 더 좀 고도화를 통해서 뭐 항공 소재를 활용해서 소재 기판들을 좀 다양하거나. 근데 우리가 뭐 나사에 들어가는 우리가 뭐 우주선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런 기판에 적용하면 단가가 좀 당연히 맞지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관련된 해석 요인들 좀 남아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잠시적으로는 가장 좀 유력한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해당되는 어떤 대안이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인텔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자체 칩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의 현재 성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유리기판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또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고 또 CES 2025의 유리기판 관련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탄력 모멘텀을 가져가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약간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던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좀 지금 시점에선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유리기판의 시점에서는 지금 몇 개 종목들 사실은 없죠. 맞아요.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소재사들 중에서는 맞아요. SKC, 앱솔릭스 보정 이 회사가 거의 뭐 현재는 좀 유일하고요. HP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YC퀸 같은 회사, 뭐 태성 같은 기업들은 해당된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뭐 전극 공정 소재라든가 장비 관련 종목들로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건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좀 대량 양상 체제를 좀 갖고 보편화된 기술에서는 장비주도 수혜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대량 양산 체제가 아니라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일부 기대감만 좀 반영시키는 어떤 형국이 좀 아닌가. 다만 그렇다면 저는 JNTC 같은 종목들은 충분한 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유리글라스 뭐 형광기판 같은 것들을 지금 디스플레이용으로만 좀 현재 공급을 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제2SKC처럼 JNTC가 사실 유리기판을 부분적으로 좀 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정도는 저는 소재주 정도로 좀 접목해서 좀 볼 수 있겠고 뭐 HB 테크놀로지, 필 옵틱스, 캠트로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향후에 장비 공급량 그리고 검사 장비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는 계속 좀 지켜보는 기조들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관점 챙겨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좀 열어보면서요. 오늘의 승부주 저희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미 뭐 힌트를 좀 많이 들었기 주셨습니다. 때문에 SKC를 좀 당연히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시초에는 좀 강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오늘 시초 상승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모습. 오늘 장중에 고가가 7.7%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에서는 역시나 2% 상승 마감을 한 점은 좀 다소 아쉽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한 기조연설이 사실 노이즈가 됐다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I의 정확한 좀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라고 좀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부분의 조정의 빌미라고 좀 보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쉼자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AI의 전략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제시를 했어요. AI의 확장성들은 비단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든가 상승할 수 있는 뭐 메타 그다음에 뭐 모든 일상생활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의 확장성들을 좀 더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수급의 확장성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연동 확장성들은
이어갈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소재의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룬다는 관점에서 유리기판은 꿈의 기판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좀 임박한 소재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C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추정치는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이라든가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경우는 시황악화 부분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적자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치는 굉장히 좀 낮아졌지만 반도체 소재 부분, 특히나 인수했던 ISC를 통해서 일단 이 소켓삽 부분에 관련된 성과가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SKC, 앱솔루스에 관련된 어떤 초도삽 부분에 대한 실적은 현재 나타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 상황에서 뭐 지금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뭐 인텔, 그다음에 뭐 커스텀 반도체들의 자체 AI 칩에 관련된 구현 이슈들이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적용 요소에 맞게 자체적인 어떤 칩 구현을 좀 하게 될 텐데 고가 상향일수록 유리기판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선제적으로 좀 높다라고 좀 보시겠고 이런 부분들이 SKC가 올해 하반기 일부 부분 양산 그리고 2020년도에 소폭의 중량 그다음에 대량 양산 시점까지 관련된 목표 플랜들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충분한 어떤 업사이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또 실시간으로 CES 2025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KC가 유리기판 글라스를 선보이면서 이게 또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양산 자체는 2025년도에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가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저희 짧게 한번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렸어요. 네. 석유화학 업황의 악화, 업황이 좋지 않다. 2차전 동박사업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네. 실적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기적 목표가로는 전 14만 원 정도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14만 원 정도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2차 전지의 캐즘 구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올해 2분기 구간부터 동반기의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거나 가동률이 상향이 된다면 저는 중장기 목표가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가 탄력을 더 이어간다면 14만 원까지의 목표가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실제로 SK그룹 안에서도 SKC의 활약들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련한 섹터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SKC의 흐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양산 이후의 시장의 모멘텀들도 같이 살펴보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다양한 섹터군들 또 그 안에서 내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종목까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면서요. 또 오늘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알차고 발빠른 전략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